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정성껏 달걀을 챙겨 드시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세가 70세를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달걀 먹는 방법을 180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축복이었던 음식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소리 없는 독이 되어 여러분의 혈관을 굳게 만들고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72 세이민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산행도 즐기시고 동네에서 건강 박사라고 불릴 만큼 자기 관리가 완벽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근육을 지켜야 한다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마치 보약처럼 소중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양쪽 다리가 무겁게 붓기 시작하더니 소변에서는 닦이지 않는 거품이 가득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 있었고 콩팥의 핵심 기능인 여과 장치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높을 경우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빨라진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콩팥을 석회화시켜 투석의 위기로 몰아넣는 최악의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의 식재료 3가지를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시청만으로도 평생 고통스러운 투석실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생명과도 같은 지식을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달걀 외에도 여러분이 평소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면서 정말 내 몸에 이로운지 궁금했던 다른 식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과일이나 채소 혹은 영양제 이름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그 달걀은 보약이었을까요? 아니면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암살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실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왜 그동안 아무도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병원에 가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저 피검사 결과지에 적힌 복잡한 수치만 기계적으로 읊어주고 정작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질병을 미리 막아내는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병을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에 모든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병원이라는 조직은 환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야 수익이 나고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의 지혜를 깨우쳐서 병원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되는 상황을 진심으로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업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체계의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평생을 자녀 교육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차가운 기계 소리 가득한 투석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투석이라는 무거운 짐과 경제적 부담을 지워주기 싫어하시는 그 간절하고 고귀한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건강 연구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수많은 분들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무너진 뒤에야 뒤늦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던 어르신들의 애처로운 눈빛이 아직도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귀한 보약처럼 챙겨 드셨던 그 달걀과 우유의 조합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추천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긴박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거대 자본과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이 기적 같은 정보들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사실 아주 미련할 정도로 착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속에 온갖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절반 이상 하얗게 망가져 타버릴 때까지도 결코 아프다는 비명조차 뇌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병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어진 후에야 덜컥 겁을 먹고 투석실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최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부산에서 평생을 엄격한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셨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증상이 하룻밤에 4번 이상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콩팥의 핵심 기능인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밤새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증상은 아침마다 거울 속에 얼굴이 퉁퉁 붓고 발목 주변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쑥 들어간 채로 피부가 한참 동안 다시 올라오지 않는 심각한 함몰 부종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의 소중한 단백질이 사구체에 찢어진 틈새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변기에서 마주하는 닦이지 않는 끈적한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단백질이 몸 밖으로 버려지고 있는 눈물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를 진행해보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인 0.8에서 1.1mg/dl를 훌쩍 넘긴 2mg 이상으로 치솟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이미 정상치를 2배 이상 초과한 매우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치가 이 정도로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저 지켜보자고만 말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콩팥사구체는 한번 굳어지고 파괴되면 현대의학의 어떤 명약이나 수술로도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CRP라고 불리는 전신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가장 약해진 콩팥의 미세한 그물망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필터를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리는 사구체 경화증 과정은 아무런 통증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됩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콩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콩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정확한 의학적 자가 진단 지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구체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독한 염증 물질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달걀과 상극인 음식들이 혈액 속의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소중한 필터를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고 있었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콩팥 혈관은 이미 높은 혈당과 압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식사 조합으로 염증 수치까지 치솟게 되면 콩팥의 파괴 속도는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식탁 위의 적들을 하나씩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조용한 암살자들을 하나씩 지목하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최악의 궁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함께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달걀도 완전 식품이고 우유도 칼슘이 풍부한 보약인데 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연세가 60세나 70세를 넘으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30mg의 인 성분이 들어있고 삶은 달걀 한 알에도 약 100mg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의 콩팥은이 넘쳐나는 인, 성분을 소변으로 쉽게 걸러내어 배출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어 사구체의 여과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미국 신장재단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의 인성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달걀과 우유를 한 끼 식사에 동시에 섭취할 경우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의 인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혈중인 농도가 4.55mg/dl를 초과하는 고인산 혈증 상태가 발생할 때 시작됩니다. 인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무서운 속도로 쌓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뼛속에 소중하게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액으로 억지로 빼내어 인과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뼈는 골다공증으로 푸석푸석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며 혈관에는 칼슘과 인이 만나돌처럼 굳어지는 무서운 혈관, 석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의 핵심 여과 장치인 사구체는 석회화된 물질들에 의해 서서히 찢어지고 망가지며 결국 회복 불가능한 만성 신부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신 우유가 오히려 콩팥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막아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약은 바로 달걀을 찍어 드시는 짭짤한 간장과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고 퍽퍽함을 달래기 위해 맛소금을 듬뿍 찍거나 장조림처럼 짜게 조리해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여과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고단백질과 고농도의 나트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은 콩팥의 미세혈관에 엄청난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하루 5g 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사구체의 섬유화를 급격히 앞당긴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의 사구체는 삼투압이라는 아주 섬세한 압력 조절 시스템을 통해 혈액 속에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 밖의 수분을 피 속으로 억지로 끌어당기게 되고 이로 인해 콩팥 내부의 혈압이 순식간에 급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수압이 너무 세서 터지기 직전인 낡은 곰모스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사구체의 모세혈관은 결국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 찢어진 틈새로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 될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짭짤하게 간이 된 달걀은 더 이상 영양식이 아니라 콩팥의 섬세한 여과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무서운 압력 폭탄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일상 속 독약은 식사 직후의 입가심으로 흔히 마시는 진한 녹차나 보리차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 후에 뜨거운 차를 마시며 기름기를 씻어내고 속을 편안하게 달래는 것을 아주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달걀을 드신 직후에 곧바로 마시는 진한 차 한 잔은 콩팥을 서서히 질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차시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 성분은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과 아주 강력하게 엉겨붙습니다. 그리고는 탄닌산 단백질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시멘트 같은 덩어리를 위장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끈적하고 단단한 덩어리는 장의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완전히 마비시켜 지독한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콩팥과 대장은 우리 몸의 맹독성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하수도 시스템의 양대 산맥입니다. 끔찍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할 부패한 찌꺼기들이 장 속에 꽉 막혀 썩기 시작하면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치명적인 독소들이 다시 장점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 용어로 장내 독소의 역입, 즉 자가 중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이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역류한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 독소들이 결국 피를 타고 전부 콩팥으로 맹렬하게 밀려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기능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사구체는 2중 3중의 독소를 처리하느라 심각한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 압도적인 독성에 짓눌려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자녀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무서운 독약 궁합들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겠다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 자신을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듣고 나서도 그냥 지나치신다면 나중에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신의 콩팥을 위해 이 나쁜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실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숫자 1은 단순히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위대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응원하며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병원과 거대 자본이 숨겨온 이 잔인한 진실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행동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사구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콩팥의 염증을 씻어내고 죽어가는 역과 기능을 기적처럼 되살려주는 최고의 음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단순히 음식의 궁합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식단 조합에 민감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의학적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정수기인 콩팥의 속사정을 정확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주머니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거대한 여과망입니다. 우리 양쪽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핏줄 덩어리가 수백만 개나 뭉쳐져 있습니다. 사구체와 이를 둘러싼 주머니, 그리고 미세한 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벽한 혈액 정수기 세트를 우리는 의학 용어로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는 이 네프론이 약 200만 개 정도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수기 필터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에 비해 필터의 성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CRP라고 불리는 염증 수치까지 높아지면 필터가 타버리고 망가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여러분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지만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뚫어지게 보셔야 할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숨은 화재 경보기라고 불리는 CRP, 즉 전신 염증 반응 지표입니다. 식습관이 잘못되어 혈액 속의 CRP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이 독한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가장 먼저 콩팥의 미세한 그물망에 끈적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염증 물질은 마치 강력한 산성 테러 물질처럼 사구체의 얇고 부드러운 막을 공격하여 구멍을 뚫고 핏줄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에 불이 나서 타버리고 남은 재가 사구체에 겹겹이 쌓이면서 역과 장치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원리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무려 250%나 급격히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콩팥 사구체는 한번 굳어지고 파괴되면 현대의학의 어떤 명약이나 수술로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밝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달걀을 조리하는 방식 속에 숨겨진 암살자 옥시스테롤의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리고 식용유를 듬뿍 두른 뒤 센 불에서 빠르게 튀기듯 구워 드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달걀을 섭씨 15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 위에서 조리하는 행위는 콩팥의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은 그 자체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유익한 물질이지만 이것이 고온의 열과 식물성 기름을 동시에 만나는 순간 옥시스테롤이라는 아주 무서운 산화물질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옥시스테롤은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긁어내고 파괴하여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활성 독소입니다. 아침마다 기름에 바싹 튀겨진 달걀 프라이를 드시게 되면 이 옥시스테롤 성분이 혈액을 타고 그대로 콩팥으로 흘러들어가 사구체의 아주 얇고 부드러운 모세혈관벽을 마치 거친 사포처럼 사정없이 갈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 입고 찢어진 사구체 여과망 사이로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인 단백질들이 소변을 통해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은 절반 이상이 하얗게 망가질 때까지도 결코 아프다는 비명조차 뇌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석기 앞에 무기력하게 눕기 전에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부터 스스로의 생명 필터를 철저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50년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아파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깊은 의학적 진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앞서 그토록 우유나 소금, 그리고 진한 차를 달걀과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찢어지고 상처 입은 사구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상처 입은 콩팥을 다시 숨쉬게 만들고 무너진 사구체를 강력하게 방어해줄 기적의 식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들 하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채워주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3가지 최고의 조합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콩팥의 미세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의 불길을 끄는 천연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달걀과 함께 식탁에 올렸을 때 콩팥의 여과망을 염증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첫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선명한 붉은색 파프리카입니다.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러분이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을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쓰고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걸러내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떨어져 버린 콩팥은 이 칼륨을 밖으로 원활하게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방해하여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채소를 멀리하시곤 하지만 붉은색 파프리카는 콩팥 질환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보석과도 같습니다. 붉은 파프리카 100g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은 불과 150mg 수준으로 일반적인 건강 채소들이 300mg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한 수치입니다. 칼륨의 위협은 차단하면서도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은 그 어떤 채소보다 가득 차 있습니다. 붉은색 파프리카의 선명한 빛깔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은 우리 몸의 핏줄을 타고 돌면서 사구체의 모세혈관을 공격하여 시멘트처럼 굳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여 제거해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이 라이코펜 성분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사구체 여과망이 찢어져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달걀에는 우리 몸이 찢어진 여과막을 다시 튼튼하게 보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고 등급의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사구체에 벌어진 틈을 메워주는 벽돌 역할을 한다면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은 그 벽돌이 염증의 공격을 받아 다시 부서지지 않도록 겉면을 단단하게 코팅해주는 철갑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콩팥을 괴롭히던 염증의 불씨는 진압되고 상처 입은 세포들은 다시 건강한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콩팥 혈류를 기적처럼 되살려내는 두 번째 최고의 식재료는 바로 양파와 부추입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더불어 콩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콩팥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핏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 사구체의 얇고 예민한 모세혈관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때 양파와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굳어가는 콩팥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좁아지고 경직되었던 핏줄이 부드럽게 넓어지며 콩팥 내부의 끔찍한 혈압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려줍니다. 핏줄이 넓어지면 수백만 개의 사구체는 비로소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숨을 쉬며 본연의 여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면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콩팥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배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달걀과 양파, 부추의 조합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영양분 흡수율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달걀 노른자 속의 건강한 지방 성분과 만났을 때 우리 혈액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달걀물에 다진 양파와 부추를 섞어 드시는 평범한 식단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살리는 가장 과학적인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의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콩팥의 부담을 극적으로 덜어주는 세 번째 완벽한 짝꿍은 바로 아침에 먹는 사과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 칼륨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과 속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화가 진행될 때
장 내부에는 필연적으로 요독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소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흡수되면 사구체를 무참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에 듬뿍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강력한 자석이나 진공 청소기처럼 변하게 됩니다. 펙틴은 장벽을 타고 흐르면서 혈액으로 침투하려는 맹독성 물질들을 아주 단단하게 포획합니다. 치명적인 독소들이 콩팥으로 향하기 전에 펙틴이 대장에서 미리 붙잡아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장에서 독소 청소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니 콩팥 사구체는 불필요한 과부하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필수적인 혈액 정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세 가지 기적의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식사를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투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살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살이라는 글자는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겠다는 고귀한 생명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알맞은 지식을 몰라 콩팥을 잃어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선택했던 아침 식단이 이제는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기적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거대한 탑은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와 식재료를 준비하셨더라도 달걀을 불에 조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훌륭한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쫓겨 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리고 식용유를 듬뿍 두른 뒤 센 불에서 빠르게 튀기듯 구워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달걀을 섭씨 15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 위에서 조리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콩팥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옥시스테롤이라는 아주 무서운 산화 물질은 바로 고온의 열과 기름이 만날 때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거친 사포처럼 긁어내어 사구체 여과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따라서 콩팥에 어떠한 염증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달걀이 가진 최고 등급의 생체 단백질인 알부민만을 완벽하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분의 법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8분의 법칙이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동안만 삶아내어 흰자는 단단하게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살아있는 반숙 상태로 조리하는 정교한 기술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식품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을 기름이 아닌 섭씨 100도에 끓는 물에서 조리할 경우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로 부패하고 산화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8분이라는 시간은 달걀 흰자의 촘촘한 단백질 분자 구조가 우리 위장과 장 점막에서 소화 흡수되기 가장 부드럽고 훌륭한 형태로 변하는 기적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법칙을 지켜 조리된 반숙 달걀은 우리 몸속에서 무려 99.1%라는 경이로운 알부민 단백질 흡수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반면 노른자가 딱딱하고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할 정도로 과하게 익힌 완숙 달걀은 소화가 어렵고 콩팥에 불필요한 대사 찌꺼기를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사구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보수해줄 최고급 단백질을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이 8분의 마법을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앞서 추천드린 붉은 파프리카와 함께 드실 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소량의 식물성 기름에 가볍게 볶아야 흡수가 잘 되는데, 이때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잘게 썬 파프리카를 먼저 볶아 라이코펜을 충분히 우려낸 다음 거기에 미리 삶아둔 반숙 달걀을 곁들이거나 부드러운 스크램블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콩팥 혈관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조리법입니다. 아침 식탁 위에서 무심코 켰던 프라이팬에 강한 불을 끄고 냄비에 맑은 물을 끓이는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옥시스테롤이라는 끔찍한 염증 물질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연약한 콩팥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조리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내 몸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의식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긴 여정을
이제 단 3단계의 명확한 실천 강령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기계 소리 가득한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단계 해결책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로드맵입니다. 제1단계는 바로 치명적인 독소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제거의 단계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부터 달걀과 함께 습관적으로 드셨던 따뜻한 우유와 짭짤한 소금, 그리고 식후에 입가심으로 마셨던 진한 차 한 잔을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입맛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구체에 겹겹이 덧칠해지던 시멘트 가루와 같은 석회와 독소를 멈추는 생존의 선택입니다. 우유 속의 인성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소금이 혈관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차의 탄닌 성분이 장내 독소를 거꾸로 역류시키던 그 끔찍한 악순환을 이제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끝내야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줄 뿐 여러분의 식탁 위독소까지 치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2단계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재료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는 교체의 단계입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튀겨져 옥시스테롤이라는 무서운 혈관 파괴범을 만들어내던 달걀 프라이 대신에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8분의 법칙을 지킨 촉촉한 반숙 달걀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곁을 붉은 파프리카와 양파, 그리고 부추가 든든한 호이 무사처럼 지키게 만드십시오.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이 염증의 불길을 빨아들이고 양파의 퀘르세틴이 좁아지고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줄 때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후에는 장내 독소의 청소부인 사과 반쪽을 껍질째에 얇게 썰어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사구체 여과율을 방어하는 최강의 천연 식단입니다. 마지막 제3단계는 신장의 정화 기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보완과 유지의 단계입니다. 식사를 모두 마친 뒤 정확히 30분 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나누어 마셔주십시오. 이것은 식사 중에 발생한 미세한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끈적하게 남지 않도록 시원하게 씻어내어 신장의 필터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돕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약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노후 자금을 아끼며 살아오신 여러분,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기 전에 매일 아침이 따뜻한 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3단계에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평생 투석실 문턱을 밟지 않게 해줄 위대한 기적을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내 몸의 유일한 생명 필터인 콩팥을 살리는 이 성스러운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이 3단계 수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스스로와 굳게 약속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해 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라는 짧은 한마디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내 소중한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끝까지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여러분의 강인한 결단이자 희망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약속이 모여 평생 병원 걱정 없는 평온하고 기적 같은 노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소중한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며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그 고귀한 손길이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평온한 노후를 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을 다해 전해드린 달걀과 신장의 비밀은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거실에서 누리게 해줄 소중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내리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들이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여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투석이라는 무거운 짐과 경제적 고통을 지워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유산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내고 잃어버렸던 신체의 활력을 되찾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귀중한 생명의 지식을 결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건강의 동행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몸의 필터가 보내는 또 다른 마지막 경고인 소변의 7가지 증상에 대해 더욱 심도 있고 정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도 멈추지 않고 병원이 숨기는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안하고 깊은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